자, 부동산 매입 개인이 유리합니까? 법인이 유리합니까?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자, 취득세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합산되는 부분이 또 다릅니다. 두 번째. 자, 법인으로 해버리면 법인의 소득이 합산이 되는데 개인으로 매입을 해서 임대 수입이라는 부분이 소득으로 합산되면 자, 개인 동그라미하고 임대 수입 동그라미하고 소득 동그라미 합니다. 내가 만일에 고소득자예요. 내가 의사다. 아니면 변호사다. 뭐 여하튼 무슨 사자인데 여하튼 소득이 엄청 많다. 그런데 임대 수입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생긴다. 그러면 내가 월세 받는 거에 관한 소득을 세금 다 내야 돼요. 절반은. 그냥 절반 세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최소한 30-40%. 그럼 내가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도 있잖아요. 1,000만 원 받는 이 월세가 300-400원 세금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법인을 활용해서 법인 소득으로 잡아버린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들 중에서도 1년에 소득이 2, 3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소득세 부분에 관해서 고민 많이 하시죠. 아니, 소득세를 많이 내보신 분들은 고민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임대 수입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소득 합산 부분이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을 팔 때가 다르죠. 양도 차익에 관해서. 양도 차익에 관해서 세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우리 회사가 엄청 커질 것 같아 이러면은 법인으로 매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예를 지금 두 개로 해놨는데 실제로 병원 원장님들 중에서 같이 만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만일에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원장님이 5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병원 운영을 잘 해가지고 병원도 잘 돼서 수익도 많이 생겼는데 20년이나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이 건물이 200억짜리가 됐다. 충분히 50억짜리 매수한 게 200억짜리 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양도세가 그냥 절반이 양도세예요. 절반이 양도세. 그러면 문제가 뭔가면 50억 건물 사가지고 200억에 매도한 다음에 양도세 내고 나면 다시 100억 언더의 자산이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200억짜리 가지고 있을 때는 대출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팔고 양도세 내고 나서 나는 100억 언더 정도의 돈을 가지고 200억짜리보다 좀 더 나은 거 250억짜리, 300억짜리를 산다든지 200억짜리를 살려고 하면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도 나가죠. 그래서 이 양도세 내고 이 자산을 가지고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 양도세 내고 나서 나는 지금 현재 월세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내가 현재 월세 1,50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에요. 1,500원 현실적으로 내한테 생기는 수익이죠. 근데 이거 팔고 나서 양도세 내고 나서 내가 월세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물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매매하려고 하다가 중단에 그 포기되는 매매 포기되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한 5년이나 10년을 크게 계획을 잡고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이게 보세요. 20년을 가져가든 25년을 가져가든 장기보유 특허공제가 주택처럼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30%가 최고거든요. 그럼 15년 30%. 그러니까 1년에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년 30%. 근데 15년 넘게 25년 30년 40년 가져가봤자 소용없는 거죠. 양도 차익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냥 절반 세금 나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팔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팔고 5년 뒤에 팔겠다. 아니면 뭐 10년 뒤에 팔겠다. 뭐 이 정도 길게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뭐 부부간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뭐 정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서 잘 쓰면, 그러면 이런 테크닉도 나중에 지금은 당장 다 못하지만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재테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나중에 조금씩 다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만약에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보면 법인 양도세율은 10%, 20% 정도에서 끝나니까 법인세 20%만 내고 다시 이 병원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비슷한 건물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소유주가 또 원장님 가족이라고 하면, 예, 원장님 가족으로 법인을 주식을 분산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세금 절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뭘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이 잘 돼가지고 재무제표도 좋아지고 계속 공장이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부동산 사고 팔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개인으로 사고 팔고 할 때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세 세금도 그렇지만, 자, 중요한 건 대출이 한계가 있어요. 대출이 한계가 있고, 이게 올랐을 때 양도 차액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부동산 매입할 때 개인이 유리할까요? 법인이 유리할까요? 라고 할 때 결론은 있잖아요. 한 10억 이상의 매도 차익을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특히 상가 건물은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당장 내가 세금을 내려고 하면, 절반 세금 내려고 하면 그 절반 세금 내는 게 정말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법인에 관해서 개인 매매 사업자, 개인 명의 취득하고 할 때에 관해서 세금 부분을 좀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상가 건물을 적어도 몇십억짜리 이상 사고 팔 때는 법인을 활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어중중하게 2주택, 3주택 되는데 내가 안 팔리는 거 있죠. 오피스텔, 투룸 뭐 이런 것들, 조그만 빌라, 그런 것들은 법인에 넘겨서, 법인으로 넘겨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법인의 매매 형식으로 넘겨서 내가 비과세 받는 방법,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